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검은 월요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최근 미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나마 코로나19나 전쟁 관련주처럼 테마주들이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장 키워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대략 한 7% 정도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하락 종목 숫자가 지금 2,50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지금 상승 종목이 딱 16개고요.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지금 현재 35개, 합치면 50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생기고 난 이래로 하락 종목 숫자가 가장 많은 최고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IMF 때도 이거보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요거보다는 훨씬 더 하락 종목 숫자가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지 좀 잘 진단을 해야 해결책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해온 키워드가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다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요. 첫 번째, 백약이 무효. 그야말로 반등의 논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도 투매를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도 지금 7% 급락하고 있고 우리도 그대로 이제 동조하고 좀 되면서 위기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일본발 이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 국내 증시 지난주에도 거의 4% 하락을 했고 오늘은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좀 큰 폭의 낙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우리 국내 증시를 완전히 지금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해보면 진짜 경기 침체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미국이 2분기 이제 GDP 속보치를 보면 2.8% 이제 연율 기준으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은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지표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끊어서 봤을 때 미국이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미래의 이제 기대감이나 미래의 악재를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고용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둔화를 하면서 상반기 내내 미국 경제 이제 연착륙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완만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이제 나버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결국 경기가 경착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니까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해도 결국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 경제가 만약에 침체로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 시장, 선진국 시장을 가리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이제 서비스업 PMI 지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둔화 이것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를 키웠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는 거의 70% 정도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탄탄하면 크게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오히려 소비와 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치가 지금 51 정도 수준이거든요. 50 정도만 상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이제 공포는 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재료가 나오고 나면 미국 증시가 먼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도 가격 회복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에 겹쳤잖아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가뜩이나 지금 시장을 이제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발 리스크 지금 이란이 당장 오늘 내일 하면서 다시 이제 반격을 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웃나라 또 일본은 지금 엔화 강세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일본 시장은 한 달 만에 지금 고점 대비 21%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몇 가지 악재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국내 증시가
중간에 역시 끼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반등의 모멘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일 발표되는 서비스 PMI 지수 예상치가 51이니까 요걸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환율과 국채금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환율이 막 초급등을 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래야 이제 정상인데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3.8%대까지 오히려 급락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5, 106 그랬었는데 지난 주말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 1,3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고가 대비 올해 연중 고점 대비하면은 고점 대비 거의 이제 4~5% 정도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만 놓고 보면 지금이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의문부호가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 시장은 항상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수급이 깡패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인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좀 과도하게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생쇼 전문가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면서 결국 지금 금리 인하가 우리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이제 작용을 좀 했었는데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진짜 이게 주식 시장의 호재인가? 라는 이제 의문부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재료지만 얼마나 미국 경제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것도 이제 한번 해석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뭐 지금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9월 달에 뭐 B컷 심지어 이제 올해 안에 무려 1.2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굉장히 좀 호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만큼 또 미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되질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반기 내내 금리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찌 보면 주가가 올라갔고 완만한 금리 인하 속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AI와 관련된 투자가 이제 본물을 이루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제 지수 상승 랠리를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이제 안정세가 아니라 급격한 하강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에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할 때는 금리 인하 자체를 호재로 이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PMI 지수 외에 서비스 PMI 지수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버틸만 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아, 이제 시장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되면 생각보다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반등의 시나리오가 전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막 7%씩 급락하는 이런 시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패닉셀에 동참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만 여러분들이 오해 좀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미국 PMI 지표에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시장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오후장 레시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막 8%가 넘게 이제 급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게 결국은 그래서 어디까지 빠진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 사실 코스피는 오늘 2,500선 정도는 지지가 좀 될 줄 알았는데 2,500도 지금 너무 쉽게 깨졌거든요. 약간 지금 저점 대비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2,500선 자리가 오늘 오후장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사실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745에서 760선 정도를 단기 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725포인트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710선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단기 바닥이 분명히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주식시장이 미래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심리에 의해서 과매도
과매도도 나타나고 또 과열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주식시장이 과매도 국면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여서 반등할 수 있는 조그만 모멘텀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또 빠르게 가격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2,500선이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리면 710선 정도, 요 정도 자리가 지금 최후의 이제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정도 구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반등을 좀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조금 신경이 좀 쓰여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보시면 나스닥 차트가 월봉을 딱 띄워놓고 보면 아직 조정이 시작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락장을 얘기를 할 때 고점 대비 15% 이상 좀 빠지면 하락장으로 이제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스닥 시장이 일단 10%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15% 안에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저점이 좀 잡히면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똑같이 막 2% 3%씩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본장에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16,000선 근처에서 방어가 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나치게 이제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 코스피, 코스닥 제가 바닥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버티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레시피 지수 바닥은 어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지수가 어디까지 밀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 종목들 리뷰 빠질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 저번 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유한양행은 오늘 다른 종목보다 좀 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버티는 종목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유한양행도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낙폭이 오히려 좀 커지면서 거의 5% 가까이 밀리고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이런 이제 대장주급의 이제 종목들은 그나마 하락폭 자체가 지금 유한양행도 최고가 대비해서 한 14% 정도 이제 빠진 거니까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쪽이나 기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40% 넘게 빠진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한양행, 오스코텍처럼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와 강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제가 금요일 시장에서도 진단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결국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업종별로 보면 가장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8월 말에 이제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지 여부, 판매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모멘텀도 좀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주가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의 관점에서도 한 8만 5, 6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매도 물량들을 좀 받아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익 중에 있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을 이제 필두로 그다음에 이제 HLB 오늘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또 합병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삼천당장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대장주급의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기 시작해야 시장이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큰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삼천당장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펩트론은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조정이 이제 진행됐다가 요날 이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할 때 저점 부근이 이제 6만 1,000원이었거든요. 오늘 그 자리가 이제 살짝 깨지면서 하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펩트론도 지수가 이제 살아났을 때 반등이 이제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홀딩이고요. 6만 원 깨지면은 신규 접근도 이제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홀딩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원킬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지 오늘장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7만 5,100원 현재가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조선주들이 급락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극심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은 오늘 급락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조선주들은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굉장히 잘 버티다가 오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조선주들이 지금 가장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락하고 있을 때 제가 왜 조선주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뭐 떨어지는 칼날은 이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됐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반등도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반등이 또 들어왔을 때는 신조선 이제 수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수주 때문이 아니라 이미 쌓아놓은 수주 때문에라도 앞으로 수개 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라고 하면 가장 또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실적주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종을 꼽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적어도 17만 원대까지 이제 빠졌으면은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올라갔던 걸 그냥 한 방에 지금 다 밀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7만 원 초반대부터는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 물론 미국 시장이 언제쯤 반등 들어올지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17만 원 초반에서 한번 매수했다가 만약에 또 17만 원 깨지면은 거기서 조금 더 매수해가지고 단가를 맞추고 저점이 잡히는 걸 또 확인하고 한 번 더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 시작하면 가장 또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조선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오늘 급락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향후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 아주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16만 5천 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의 급락이 단기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역시 또 좀 대장주 중에 하나 좀 픽을 좀 해왔는데요. 16만 2,400원 현재가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뭐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가리지 않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어쨌든 뭐 오늘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뭔가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좀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우리가 또 가장 먼저 사야 되는 대장주 중에 하나 삼천당 제약을 이제 꼽아드리는 거고요. 황반변성 치료제 이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기업이고 실제로 유럽, 캐나다, 일본 주요 시장과 계약을 모두 체결한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서유럽 국가 9개 국가 쪽으로 독점적인 이제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죠. 특히 삼천당 제약은 오래전부터 경구용 인슐린, 이 에스페스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좀 기술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허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강점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가지 호재를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고점 대비 이제 3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서 16만 2천 원 정도의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 가격은 19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15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 삼천당 제약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5만 원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시장이 파랗게 물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시장 진단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진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키워드에 이제 백약이 무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논리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하는 시장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아마 내일 오전 정도 이런 이제 난리가 좀 반영이 좀 되고 나면 충분히 이제 지수는 반등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급락장에 이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